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이 다시 세력을 키워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진입했습니다. 찰스턴 지역은 침수로 일부 한인들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하는 신청자에게 체류 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자녀 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기존에 받던 월급의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호흡 정지가 온 남성을 경찰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이 다시 세력을 키워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진입했습니다. 찰스턴 지역의 한인들도 고립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 반도를 관통하면서 최소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 수백 채가 침수되거나 바다로 휩쓸렸고 약 2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500년 역사상 가장 큰 피해로 재건을 위해 수년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력이 약해졌던 허리케인 이안은 바다에서 다시 규모를 키워 시속 90마일의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채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강타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한인회는 찰스턴과 조지타운 지역에 침수와 시설 등이 파괴돼 약 400명의 한인들과 모두 연락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가 잘 안 됐어요. 아예 안 됐었어요. 4-5시간 정도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었고 전기 들어오고 돌기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다행히 비 피해는 없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불이 안 들어오는 곳도 있다고 지금 호텔에 계신 분이 연락 오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 있으면 물이 좀 빠지기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애틀란타 총영사관도 사건 사고 영사를 중심으로 한인 피해 상황 집계에 나섰습니다. 한인 회장님들하고 저희도 한라인 좀 구축해서 특이사항이나 우리 한인 피해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좀 연락을 달라고 서로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립되신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태풍이 지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찰스턴 지역 한인회장은 모두가 무사하길 바라는 한국과 미주 지역 한인들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정부대행 브리핑에서 1분 1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고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영주권을 갱신하는 신청자에게 체류 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영주권 보유자의 카드 유효 기간을 24개월 자동 연장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카드 기한이 만료됐지만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체류 신분은 기한이 만료된 영주권과 신청서를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급받은 뒤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을 12개월 연장했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녀 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기존에 받던 월급의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근로자가 자녀 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할 경우 대체임금으로 기존 임금의 최대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대체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90%가 지급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이나 병간호로 장기 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업수당이 제공됐습니다.
실업수당은 최대 26주까지만 수령이 가능했는데 개인 급여에 비례해 주당 최소 40달러부터 최대 4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가족병가를 떠나는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결정되면서 26주 이상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호흡정지가 온 남성을 경찰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정지 명령을 듣지 않고 도주하는 남성을 쫓아갑니다. 약물에 취한 듯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남성. 결국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다시 쓰러집니다. 바닥에는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무기 소지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성은 호흡곤란이 온 듯 괴로운 신음소리를 연신 내뱉습니다. Hey, you alright? Hey, we need the RA, dude. I think he's handcuff him. 남성이 심정지로 정신을 잃은 위급한 상황. 경관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Is he conscious? Yeah, he's conscious. 경찰의 빠른 대처로 목숨을 건진 이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등록되지 않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시내 패스트푸드점 앞. 남성은 그러나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총을 들고 다가오자 아이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 듯한 행동까지 취합니다.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경관 한 명이 쓰러진 남성의 손에서 빠르게 아이를 낚아채 안았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몸을 피하는 남성. 결국 여러 명의 경관과 경찰견까지 동원한 끝에야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한 살배기 영아는 체포된 남성의 여자친구가 엄마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 직전 둘이 다퉜고 과대망상 증세를 보인 남성이 아기를 안고 갑자기 차에 올라탄 뒤 아기에게 벨트도 채우지 않고 80마일 이상의 속도로 도로를 무법 질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납치 등 3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가 화제입니다. 직장에서 최소한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며 이른바 워라밸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들도 이에 맞서 조용한 해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더 높은 직급을 얻는 것보다 주어진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행태를 가리켜 조용한 사직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이뤄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중 50% 상당이 이런 형태의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한 사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라는 신조어를 내놨습니다. 조용한 해고란 근로자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연봉을 동결시키고 승진해서 제외시키는데 심할 경우 아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용한 사직은 조직 문화에 부정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들에 맞서 진행하고 있는 조용한 해고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근로자 절반 이상이 은퇴 준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자협회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4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2% 상당이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높아진 물가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별도의 은퇴 연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은퇴 연령에 가까워진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높아진 기대 수명으로 연봉의 7배 이상을 저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됐으며 노년층의 빈곤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센서스국은 지난해 전국 노년층 빈곤율은 10.3%로 약 600만 명이 빈곤한 삶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어제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 함전 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 당국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이달 28일과 2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평양 순안 일대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0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일본과 군사협력을 복원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인데 한일 사이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전투함 5척이 물 위로 떠오른 잠수함 한 척을 쫓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앞장서고 한국의 문무대왕함, 일본의 아사히함이 따릅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동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입니다.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색 식별해 추적하며 파악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첫 연합훈련을 했던 2017년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교류 등 안보 협력만 하겠다는 입장에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여러 현안이 남아있지만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가는 한편 하지만 2018년 초계기 갈등은 양국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한국과 일본 초계기에 한국 구축함이 사격 목적의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이 맞서고 있습니다. 군사협력이 강제동원 배상과 수출 제한 조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게 지금 자위대가 자기 땅에서만 자기 땅을 지키게 돼 있지 밖으로는 못 나가게 돼 있는 군대 아니야. 그래서 자위대 아니야. 정부는 11월 일본에서 예정된 해상자위대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보낼지를 놓고 여론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Люди, живущие в Луганске, Донецке, Херсоне и Запорожье, становятся нашими гражданами навсегда. 푸틴 대통령은 주민 투표에 따른 합법적 합병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점령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жизнь наших людей.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를 축출하는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Він не знає, що таке гідність і чесність. Тому ми готові до діалогу з Росією, але вже з ін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ії.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합병 선언에 강력한 규탄의 뜻과 함께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국민투표를 사기로 재차 규정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가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is never going to recognize this. And quite frankly, the world's not going to recognize it either. He can't seize his neighbor's territory and get away with it. It's as simple as that.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핵 사용 가능성을 비롯한 푸틴 대통령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병 발표 직후 미 재무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당국자들과 하원 의원 등 300여 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포로 고문 혐의 등으로 러시아 군 관계자들의 비자 제한에 나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전쟁 관련 물자 수송 등에 관여한 기업과 단체 57곳에 대한 수출 규제도 준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지위를 변경하려는 불법적 병합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는 게 미 당국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러시아 측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결의안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은 유엔 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침공으로 인한 국경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 규범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젊은 세대가 크게 늘면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3년 만에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모두 47,6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에 집계된 13.5명에서 0.5명가량 증가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의 자살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15살부터 24살 사이 젊은 남성 사망률은 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거비 급등과 주식 폭락, 이례적인 물가 상승이 젊은 세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를 버텨내지 못한 청년층이 경제적 고립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드불과 몬스터로 양분되는 미국 내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한국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은 동부 자연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홍삼 드링크 홍삼원을 베이스로 한 에너지 드링크 HSW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HSW는 6년근 고려 홍삼으로 만들어지는데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은 이 제품을 필두로 미국 내 에너지 드링크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SW는 앞으로 코스트코 등 대형 창고형 매장부터 납품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홍삼원은 국내에서 연간 823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렸는데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홍삼의 쓴맛을 최소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떨어졌죠. 그 6월 17일 최저치 그 기록을 깬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6월 17일 최저치가 바닥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깨고 내려갔는데 지금 이제 다우존스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6월 17일 최저치를 깨고 내려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22개월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독 내스닥만 유일하게 6월 17일 최저치와 비교하면 7%, 그러니까 7포인트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5일 연속 장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목격했냐면은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5일 연속 떨어졌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일 동안에 11일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2주 동안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오늘도 이제 아침에 좀 상승 반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럼 막판에 요동치고 있는 거가 최근에는 마켓이 이제 반등세를 받았을 때는 탄력 받았을 때는 아침에 약하다가 나중에 강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아침에 강했다가도 막판에 가서는 계속 이제 셀링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세의 압박이 지금 뭐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각각 이제 14년, 15년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냐면은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살짝 넘어섰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올해 1.5%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2배 반 이상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국채 금리가 그냥 가라앉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발 긴축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발 위기론까지 투자 심리를 매일마다 짓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애플, 테슬라 등도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빅텍들이죠. 초대형 주식도 이제 초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애플이 그나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적게 떨어진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최고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데 그런 애플이 이제 3일 연속 떨어지고 오늘까지 3일 연속 추락하면서 이제 12주 최저치를 찍었으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뭐 메타 이런 것들, AMD 이런 것들은 벌써 2년 6개월 최저치를 뚫고 내려갔는데 유독 애플만 지금 예를 들어서 6월 17일 노후까지는 아직까지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붙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패닉 셀링을 몰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에 그래도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다면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경제 지표들이 이제 ISM 생산 지수, 그다음에 서비스 지수, 공장 주문, 또 ADP 민간 고용, 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가장 중요한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이제 팔자에서 사자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확실하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다. 예를 들어서 완화되고 있는 거지만 조금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를 3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여파가 이제 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것들이 작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목격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연준인 가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매파에서 금방 비둘기파 쪽으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자, 금리 인상 이 정도면 충분하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힌트만 주더라도 엄청난 패닉 바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자 쪽으로 이제 틀어줄 수가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그런 현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연준 인사들이 뭐 8명, 9명, 10명 정도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발언들을 했는데 다 매파적인 발언들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무슨 반전이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